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는 미국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위안부 기린비가 미국 곳곳에 위안부 관련 기린비와 소녀상이 세워지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오늘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건립 6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건립 6주년을 맞은 팰리세이즈 파크 도서관 옆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팰리세이즈 파크 기린비를 시작으로 미 전역 곳곳에 위안부를 기리는 조형물이 봇물 터지듯 세워졌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기린비를 철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타운에 투자를 하겠다는 등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고, 일본의 우익단체에선 말뚝 테러까지 자행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I know it's 6 years already, and I just cannot believe tha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hat this monument has reached all around the world. The message that what we hoped to just teach our children and our people in Palisades Park has made a strong word around the world, and I'm very happy that I'm part of that, and I'm very glad to be here today. 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기여한 한인단체와 시민들도 6주년을 맞은 소회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되돌아봤을 때 이 문제가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 문제다. 또 더 많은 이런 기린비를 만들고 또 저변 확대를 위한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린비 확장이나 관리시설 확충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로툰도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라 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ome better surrounding area and enhancing just this whole piece here. We're not going to move it anywhere because I feel that moving it just destroys the purpose of what we started. So I think improving it here is the way to go. 또 팰리세이즈 파크 학교들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체류 신분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입학 규정을 만들어 입학을 어렵게 만드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교육부는 연방교육부에 거듭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신분 아동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이 뉴저지주의 4개 교육구와 1개 차터스쿨을 상대로 교육차별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모든 교육구와 학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입학차별 규정 존속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결과 이들 교육구와 차터스쿨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제출할 수 없는 부모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체류 신분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입학 규정을 만들어 이들 자녀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이 같은 규정은 연방교육부가 금지한 것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으로부터 교육차별 소송을 당한 교육구는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의 제임스버그 교육구, 스포츠우드 교육구, 버겐 카운티의 페어런 교육구, 애틀랜틱 카운티의 포틀리 퍼블릭 교육구 등입니다. 허드슨 카운티의 저지스리 글로벌 차터스쿨도 같은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의 알렉산더 샬롬 변호사는 연방교육부는 이 같은 체류 신분 차별 규정 철폐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민 재판을 받는 불법 체류자가 변호사가 없을 경우 추방 판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지난 2년 동안 전국 이민법원에서 처리된 자녀가 있는 성인 불법 체류자 재판 기록 3만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70%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고 이 중 43.4%가 추방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없을 경우 추방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고 추방 판결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서류 접수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은 286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없는 불법 체류 가정에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도 평균 소요일이 60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2만 7천여 가정 중 추방 판결을 받은 43.4%의 결정이 재판의 첫 단계인 이니셜 마스터 캘린더 히어링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있는 가정 중 재판 첫 단계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비율은 단 4.4%였고 84%가 세 번째 심리까지 받은 뒤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불법 체류 가정 중 재판 과정에서 망명이나 다른 형태의 이민 신청을 접수한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변호사가 없는 가정은 6.5%밖에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맨하탄 32가 코리아웨이에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인협회는 조형물 건립 프로젝트를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일 뉴저지 풍림연회장에서 코리아웨이 명명 2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가진 뉴욕 경제인협회가 조형물 설치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웨이는 지난 1995년 10월 23일 명명됐으며 당시 경제인협회를 이끌었던 이영규 전 회장 등이 수년 동안 시 정부를 설득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21년 전 명명된 코리아웨이는 뉴욕 한인들의 자부심이라며 뉴욕시 중심에 있는 코리아웨이 초입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세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인협회는 조형물 건립 프로젝트를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1등에 $2,000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디자인은 시 정부 당국과 협의를 거쳐 실무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 $50만 중 $10만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1세가 2세와 3세 등 후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무언가 한다는 것이 기쁘다며 코리아웨이 명명에 이어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까지 들어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뉴욕 한인회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민승기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 체결 당시 25만 불과 부동산세 27만여 달러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20일 맨하탄 검찰청으로부터 민 씨의 형사 고발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오는 27일 검찰이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김 회장과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회장은 일단 검찰로부터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파악한 후 민 씨에 대한 민사소송의 방향과 시기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는 민 씨가 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 체결 당시 25만 달러를 받아 사용한 것과 한인회관 부동산세 27만여 달러를 체납한 정황 등 횡령 혐의로 지난 3월 민 씨를 주 검찰과 맨하탄 검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민 씨를 수사하고 있는 뉴욕주 검찰도 최근 민 씨가 체결한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뉴욕 한인회가 회관 장기 리스와 매각 등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지난달 한인회 이사회는 회관 성금 중 잔금 5만여 달러를 민 씨 민사소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요금 반값 할인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뉴욕시 저소득층 8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공익옹호관과 스카 스트링거 감사원장 그리고 27명의 시의원들은 19일 저소득층에 대한 메트로카드 50% 할인 프로그램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시장실에 전달했습니다. 또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 승객 권익단체 라이더스 얼라이언스에 의해 지난 4월 제기된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방안은 시민단체와 정치인, 시의원들이 합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값 할인 대상은 18살에서 64살 뉴욕시 거주자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뉴욕시는 현재 장애인과 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트로카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반값 메트로카드 혜택을 받게 될 뉴욕시 저소득층은 약 80만 명에 이르며 비용은 연 2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프레디 골드스타인 시장실 대변인은 시정부와 주정부 예산안뿐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요금 책정 과정을 통해서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 빈곤선은 1인 가구 11,880달러, 2인 가구 16,020달러, 3인 가구일 경우에는 21,160달러 등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 설치된 신형 주차 미터기 오작동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운 정부는 잘못 발부된 티켓 처리 해결 민원 서비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있는 신형 주차기의 오작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하게 벌금 티켓을 받고 해결을 위해 타운 정부를 찾아가도 타운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도로에 버젓이 무료 주차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경찰이 티켓을 발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서 발급되는 하루 평균 주차 위반 티켓은 약 80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타운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사이에만 총 5,000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오작동으로 인해 잘못 발부된 주차 티켓은 타운 경찰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은 이를 미터기 관리 회사에 전달해 회사가 문제를 확인한 뒤 최종 해결하는 것이 현재 마련된 지침입니다. 그러나 민원 창구 역할을 맡아야 할 경찰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정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장은 즉각 개선에 나서겠다며 교육 강화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단기 임대 적발이 강화됩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가 복수의 주택을 리스팅하는 뉴요커를 색출해 퇴출하겠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뉴욕시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제안서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리스팅하거나 불법 단기 임대가 3차례 이상 적발된 호스트들의 리스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0년 제정된 단기 임대 금지법에 따라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채 집 전체를 30일 미만 임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리스팅을 게재하는 호스트의 명단을 만들어 시정부가 불법 단기 임대 적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 주민들이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이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6월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 18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 단기 임대를 위해 에어비앤비 등에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에는 처음 적발 때 $1,000, 두 번째는 $5,000, 세 번째는 $7,500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주지사가 오는 29일까지 서명하면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리건주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쇼핑가 곳곳에서 폭음이 일고 행인들이 대피합니다. 커다란 불길이 건물 전체를 휘감습니다. 인근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의류상가 지역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건물 한 채가 무너지고 인근 빌딩들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쇼핑객들은 테러로 착각해 공포에 질렸습니다. I heard a lot of screams and like people were running away and like kind of in a scattery fashion in the street. 이 사고로 8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주 전에도 뉴저지 주택가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 집 2채가 전파됐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많은 미국 주택가와 도심에선 가스관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낡은 관들이 많아 폭발 사고가 잦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면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가스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가스에 민감한 식물을 집안에 키우면서 시들지 않는지를 살피면 미세한 가스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의 10월 정기 세미나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기업과 상사 그리고 주재원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세미나엔
대한항공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강연을 맡아 각각 고객 서비스와 한국의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선 각 케이스별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키타는 올해부터 매월 한 번씩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체면 차리기가 도를 지나치면 허세인데요. 체면을 너무 중시하다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체면 차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고급 승용차를 몰던 여성을 폭행해 차를 빼앗아 달아납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는데 승용차는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웨딩카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훔친 겁니다. 给了他们一些时间，让他们把这个婚礼仪式进行完，然后才把那个车辆带走。 술 마시다 뛰쳐나와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숴대는 청년. 난데없는 폭력의 이유 역시 체면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上酒上慢了，丢了面子，就跟服务员发生了争吵。 문명 비평가 임어당이 중국을 지배하는 새 여신으로 체면과 운명, 보온을 들며 구중우뜸을 체면이라 일갈했듯 대다수 중국인들은 미엔즈, 즉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 걸 추구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시켜놓고는 남겨야 잘 대접했다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체면 차리기는 종종 도를 넘어 허세로 이어지고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중국인들이 밥상에서 남겨 버리는 음식은 연간 2천억 위안, 우리 돈 30조 원어치가 넘고 번듯한 집과 고급차가 있어야 체면이 선다며 막무가내로 산 뒤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이른바 신노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급기야 정부도 체면 차리기를 자제하고 낭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에 나서긴 했지만 오랜 세월 중국인의 몸에 밴 사고방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데마레스트 등지에서 주택 절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46살 김모 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데마레스트뿐 아니라 포틀리, 잉글루드 클립스, 알파인 등지에서도 주택 절도를 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11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경찰의 추격을 2번이나 따돌리고 도주하다 8시간 만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스태튼 아일랜드 스테이플턴 소재 베이 스트리트과 커널 스트리트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2011년형 현대 베라크루스 차량에 치인 한인 60대 여성 전명 씨가 사고 즉시 리치먼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 66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가짜 금을 팔아 수십만 달러를 챙겨 도주한 아시안 남성 2인조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백구 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쯤 칼리지 포인트 블루버드에서 피해 남성에게 가짜 금을 8만 달러에 받고 팔았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피해 남성에게 3일 14만 달러어치 가짜 금을 판매했고 5일에 또 다른 피해 남성에게 4만 달러의 가짜 금을 팔았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도 배터리가 발화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18일 브랜던 쿠버트 부부로부터 갤럭시 S6 액티브에서도 배터리가 발화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브랜던은 지난 8월 2일 새벽 폭발음으로 인해 잠에서 깨보니 자신의 휴대폰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 45도, 섭씨 7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